안녕하십니까, 한세구입니다. 오늘 시장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물어오시는 카카오 네이버 언택 관련의 대표 주식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죽지세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지금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그것만 갖고 계신 분들 빼고는 진짜 뭐 괜찮죠, 시장. 다만 이제 언제 어떻게 파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생겼어요. 오늘 시장은 역시 삼성 SDI였어요. 2차 전지의 날입니다. 이렇게 이 테마를 돌려가면서 끌고 가는데, 이제 과거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나타낼 때를 제외하고는 이게 변두리 주식들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작전주 같은 개념으로 자꾸 움직이는데, 요새는 굉장히 그 업종 대표주, 나름 굉장히 몸집도 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래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장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양식이 좀 바뀌었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죠. 개미 웃기지 마라, 니네 언젠가 한번 크게 다친다, 뭐 이런 얘기도 내포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개미들은 다가올 우금치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진정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오늘 양대 시장이 다 코스피는 1.76%가 올랐고 코스닥은 1.28%가 올랐고 그렇습니다. 재미난 게 오늘은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이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이런 게 잘 안 일어났어요. 개미들은 막 사고, 그래서 막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이 팔고, 이러다가 나중에 개미가 그거를 떠안고 넘어가고. 근데 이번에 개미들은 아주 스마트하게 중간에 이익 시연을 참 잘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여러 가지로 이 올해의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한번 이렇게 큰 충격을 겪었지만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선물 같은 경우는 선물 말씀 제가 많이 드리는데, 오늘 우리 기관들은 이제 선물을 막 이렇게 매도 사이드에 서서, 왜냐면 어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매도 사이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매도 폭을 점점 줄이면서 이렇게 끝났고, 외국인들은 역시 처음부터 쫙 하다가 끝에 가서 확 줄이면서 이익 시연을 했어요. 그리고 또 환율도 뭐 증시 오른 탓도 있지만 환율도 우리 환율 걱정 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자주 거의 매일 말씀드리는데,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위안화가 절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고시 환율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환율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9원 90전이 떨어져서 1234. 그래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의 임계점인 1240에서 더 환율이 올라가면 상당히 좀 충격일 거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시 이제 빠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고. 좀 재미난 얘기지만 간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그냥 수치상으로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0.82, 뭐 0.61% 상승인데, 뭐 외국인들이 적극 가담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뭐 사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원화 환율이 강해지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먹고, 환율에서 먹고, 주가에서 먹고 이러려면 결국 외국인들은 상징성이 있는, 우리 시장에 상징성이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안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것이 이번 시장에서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반등해 올라온 이번 시장의 첫 번째 조정 시그널로 봐도 좋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상황을 가지고는 그런 상황이 왔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면서 끝나서 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 또 나왔어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뭐 어떤 분들은 그 재난기금 풀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뭐 그것도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쪽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보고, 오늘은 이제 또 전체적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 움직이다 했던 건설주까지 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메인은 메인 축을 쌓고 여타의 변두리 주식들은 테마성으로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제가 얘기했죠. 아마 개미 투자자 중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먹었던 손해 났던. 어쨌든 간. 그래서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언택,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 이 5개 축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그 산업을 대표하는 리딩 컴퍼니, 그 대표 기업을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유동성이 강하게 끌어올릴 때는 대표 선수 거를 사야지 시장 보기도 쉽고 또 이익도 많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꾸 변두리 주식 갖고 작전성 그 테마가 막 돌아다닐 때는 그렇지 않지만 몸집 큰 그런 종목들이 어렵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도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고, 뭐 네이버도 뭐 말씀드렸고, 뭐 몇 개 셀트리온 등등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포트폴리오를 전체 중에서 50% 이상 주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얘기가 크게 해당되지 않을 텐데, 이제 오늘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도대체 카카오, 네이버, 언택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그래도 뭐 카카오는 한 0.7% 이상 올랐습니다만 네이버는 좀 후퇴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택 산업을 대표하는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뭐 알면 땅 밟고 다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자, 지금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를 이익 시연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 팔고 나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거를 잘 팔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되사야 되는데 판 거보다 가격이 높습니까? 높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더 가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바보 게임 아니에요.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이 주식을 사줄 바보는 시장 안에 존재한다라는 가설을 믿고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실적 지난번에 좋았잖아요. 시장의 기대치를 다 넘었어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랬으니까 실적도 물론 좋아요. 그리고 이 두 종목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언택 산업의 총화예요. 앞으로 기대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건설주 많잖아요. 종목이. 근데 사실 언택 관련 주식들은요, 따지고 보면 그 포션 자체가, 시가총액 포션 자체가 이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팡 주식들의 주가 수익률, PER, 비교해도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월등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왜곡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실물 경기가 어떻습니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는 나빠요. 근데 그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는 힘들다. 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유동성도 공급하고 뭐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다. 실물 경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실물 경기가 기대만 있고 현실이 뒷받침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장의 유동성만 풍부해졌다. 이럴 때 대개 투자자들은 뭘 하겠습니까? 이때 투자자들은 꿈을 삽니다. 꿈. 그게 가능성이 높은 꿈을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었지만 언택산업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자꾸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래서 시가총액 순위를 바꾸면서 막 올라가 버려. 네이버 카카오 더하면 아마 지금 시가총액 삼성전자 다음일걸요? SK 하이닉스보다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꿈을 사는데 그 꿈이 현실하고 다르다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시장은 그런 꿈의 종목을 원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꿈의 종목이냐? 우리가 그렇게 계산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퓨처, 미래에 이 카카오나 네이버의 밸류가 있을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2년 후에 그 종목들의 밸류가 어디 있는데 그거를 내 기대 수익률로 막 이렇게 할인을 해서 현재 프레젠트 밸류를 딱 맞춰보니까 지금 시작 가격하고 어떠냐의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사면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쥐고 흔들 언택 산업의 총아이면서 그것들의 현가 대비 가격은 현저하게 아직도 싸다라고 느끼는 많은 참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사는 거죠. 한 가지 기분 나쁜 일은 있어요. 요새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경제방송 봐도 그렇고 카카오 네이버 엄청나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한 2달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사야 된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이게 조금 기분 나쁘긴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 둘 놓고 보면 아무래도 카카오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더 빠르게 앞으로 좀 나갈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언택 산업의 총아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게 어떤 산업의 대표 기업이 아니에요. 어떤 산업의 기업이 아니라 얘는 그룹이에요. 그룹사. 자, 보세요. 뭐 안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광고도 하지요. 뭐 요새 이제 공인인증서, 인증, 커머스, 금융, 뭐 막 이게 생산해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각각 앞으로 시장에 IPO 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잠재적 가치를 굉장히 높게 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룹사예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 이렇게 비교할 수가, 현대차 자동차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큰 덩어리인 그룹, 그리고 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한 것 같잖아요. 지금 이제 언택 산업이 되니까 아무래도 대면 사업은 점점 안 된대잖아요. 굉장히 뭐 큰 필드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해서 그 매장 만들어 놓고 그러던데 요새 다 안 된대잖아요. 그 얘기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돼도 그런 게 갑자기
확 살아나고 옛날처럼 그러진 못할 거고 어차피 이제 언택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지금은 비교적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B2C 산업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광고다 그러면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 수없이 쓰고 있는 카톡도 위에 보면 이렇게 카톡 보드, 톡보드 이렇게 해서 광고 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여기다가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잠재력을 시장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카카오는 네이버는 사도 된다. 아직 얘들이 꽃으로 말하면 만개되려면 아직 멀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부터는 이게 좀 매매의 기술이 좀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 군데서 다 얘기도 안 하다 갑자기 요새 뭐 카카오 네이버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조금 김새는 느낌인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그러고 나면 뭐 머지않아 한번 조정이 있긴 해요. 그런데 자,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럼 장이 접히면서 조정할 때 과연 이게 조정에 앞장서서 많이 올라온 놈이니까 많이 빠질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원래 조정이 그런가요? 많이 올라온 놈이 앞장서서 많이 빠집니까? 빠질 때는요, 못 올라온 놈이 먼저 빠져요. 이게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괜히 갖고 있던 거 일찍 이익 시현한다고 팔아서 이익은 좀 챙겨서 좋긴 한데 이거 안 가지고 있으니까 섭섭해. 그래서 나 이거 또 살래는데 뭐 이런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기준선을 한 5일 이동 평균 같은 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이용 안 할 수 없는데 5일 이동 평균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선을 설정을 하세요. 기준선 설정을 해서 그 선상에서 빠지면 이거 빨리 손절이라도 하고 튀어나오고 아니 거기에 근접하면 사고 그래서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는 그래도 버티고 뭐 네이버는 조금 뒷걸음질 치고 그런 현상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영상 뒤에다가 그런 얘기 좀 적으려고 합니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중에 저한테 이거 네 말 듣고 했다고 그래서 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보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미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실 거 얘기를 해드리면 참 좋은 거니까 이 일을 시작한 거고 주식 시장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사실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 시쳇말로 이거 틀리면 쪽팔리잖아요. 근데 그 쪽팔리면 무릅쓰고 저는 뭐 더 이상 쪽팔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40여 년 동안 경험상 카카오 네이버는 또 살 수 있다. 지금 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다만 지금부터는 그런 매매 기술이 필요한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 전체 시장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했던 약속한 땅 2100선 코스피 기준으로 점점 지금 다가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1000원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올 때 2100까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걱정은 그때부터 합시다. 근데 거기에 지금 다가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미중 노이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풀려나가면 거기서 좀 조금 받고 뭐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해져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시장이 못 찾게 되면 그럼 시장이 옆으로 지루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름 내내 장마처럼 우리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비합시다.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한 5개 디렉션에 있는 그런 주식들로 포트폴리오 짜 계신 분들은 아이 그러면 그러라지 이렇게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으니까 빨리 그쪽으로 태세 전환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비도 안 새고 우산도 있고 다 뭐 준비해 놓은 뭐 장마가 걱정이 되겠어요. 장마 끝나면 다시 맑은 가을이 올 텐데.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하잖아요. 기관도 아니고 개인이 이거 자기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거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 이제부터는 꼭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다시 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서 우리 2100일 다가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저랑 같이 좀 지켜보기로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